새벽 4시 동대문 도매시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검은 현대 포터 캐리어카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선다. 엔진이 꺼지고 운전석 문이 열리자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은 72세의 오미자가 내린다. 그녀의 어깨는 25년간 시내버스 핸들을 잡으며 다져진 것처럼 굳건하다. 오미자는 차 뒤편을 열고 접이식 손수레를 꺼낸다. 손수레 바퀴는 이미 시장 바닥에 익숙해져 부드럽게 굴러간다. 첫 번째 목적지는 대한정육점. 장태원의 가게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50세의 장태원이 앞치마를 두른 채 인사한다.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여 있다. 사골뼈 30kg, 양지 10kg. 오미자의 목소리는 25년간 버스 안내 방송을 하며 다져진 것처럼 명확하다. 태원이 저울에 고기를 올린다. 사골뼈는 하얗게 삶아낸 것들로 국물이 잘 우러날 만한 것들이다. 양지는 살코기와 기름이 적당히 섞인 부위로 국물용으로는 최고급이다. 62만 원입니다. 오미자는 검은 가죽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다. 10,000원짜리 지폐 62장을 정확히 센다. 카드는 꺼내지 않는다. 언제나 현금이다. 할머니 카드 쓰시면 포인트도 쌓이고 편한데. 현금이 좋아. 태원은 고개를 갸웃한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더욱이 매일같이 말이다. 두 번째는 동원미 역상회. 50대 사장 김순자가 미소로 맞는다. 미자 언니, 오늘도 오포대죠? 그래. 마른 미역 오포대. 각각 2kg씩 총 10kg이다. 국을 끓일 때 넣으면 구수한 맛이 우러나는 국산 미역이다. 25만 원이에요. 역시 현금이다. 순자는 속으로 궁금해한다. 이 할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미역국을 끓이는 걸까? 세 번째는 서울미국상회. 쌀 20kg 2포대. 총 40kg이다. 이번에도 추청쌀로 드릴게요. 밥맛이 좋거든요. 고맙소. 현금 18만 원이 카운터에 놓인다. 마지막은 시장청과. 사과, 배, 바나나를 각각 10kg씩 산다. 디저트용이다. 과일값까지 32만 원입니다. 총 구매 금액 137만 원.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 오미자가 손수레에 짐을 실으며 지나가자 상인들이 수군거린다.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해.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걸 사가는데 그것도 현금으로만. 요즘 누가 그래? 혹시 사업하는 건 아닌가? 근데 100인분씩 매일? 태원은 동료 상인 박철수에게 말한다. 형, 저 할머니 뭔가 수상하지 않아?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와서 똑같은 양의 식재료를 현금으로만 사가. 그러게. 어디 신고해볼까? 뭘 신고해? 모르지. 혹시 장기밀매나 아니면 돈 세타. 오미자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차에 짐을 실으며 무의식적으로 왼손 등을 문지른다.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는 곳이다. 흉터는 마치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고 2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하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배경화면에는 노란 시트지에 볼펜으로 쓴 메모가 보인다. 빚은 갚는 거다. 글씨가 약간 떨려 있다. 아픈 손으로 쓴 듯하다. 오미자는 차를 몰고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한다. 25년간 버스를 몰며 터득한 운전 실력으로 새벽 도로를 안전하게 달린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정확히 4시 50분. 오차가 거의 없다. 병원 정문 앞 CCTV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차량이 기록된다.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김민우는 모니터를 보며 혼잣말한다. 또 왔네, 저 할머니. 27세의 민우는 야간 경비 일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
병원 괴담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밤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다룬다. 구독자는 1만 명 정도 된다. 저 할머니 매일 새벽에 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뭘 하는 걸까? 민우는 스마트폰으로 CCTV 화면을 촬영한다. 콘텐츠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오미자는 카트에 짐을 옮겨 담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27층 버튼을 누른다. 맨 꼭대기층이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다. 새벽이라 병원은 조용하다. 27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간다. 옥상 문은 비상용이라 원래는 잠겨 있어야 하지만 오미자는 어떻게든 열고 들어간다. 옥상 한쪽 구석에는 비상용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다. 화재 시 급식용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오미자는 이곳에서 거대한 스테인리스 솥 2개를 꺼낸다. 각각 50인분씩 끓일 수 있는 크기다. 첫 번째 솥에 사골뼈를 넣고 물을 붓는다. 두 번째 솥에는 양지를 넣는다. 가스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솟아오른다. 오미자는 시계를 본다. 오전 5시. 정확한 시간이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1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미역을 손질하고 밥을 짓는다.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다. 간간히 불빛들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 오미자만 혼자 깨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29년 전 겨울, 그때도 이렇게 추웠다. 연기가 자욱했던 그날 한 청년이 자신을 구해주었다. 이름도 묻지 못했다. 그 빚을 아직 갚지 못했다. 25년 전 겨울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도 이랬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새워도 따뜻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했다. 라면 하나 끓일 곳이 없었다. 오미자는 국 끓는 냄새를 맡으며 생각한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전 5시 30분 사골 국물이 하얗게 우러나기 시작한다. 오미자는 국물 맛을 본다. 25년간 버스 기사를 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경험이 요리 실력을 만들었다. 국물이 진하고 구수하다. 양지를 건져내 한 입 크기로 썬다.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 미역은 찬물에 불려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밥은 전기밥솥으로 짓는다. 40kg의 쌀로 100인분의 밥을 짓는다. 이때 옥상문이 열리며 김민우가 올라온다. 지난 며칠간 이 할머니가 뭘 하는지 너무 궁금했다. 유튜브 콘텐츠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몰래 촬영하려고 스마트폰을 들고 왔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미자는 국을 젓던 손을 멈추고 민우를 본다. 젊은 남자다. 아들 같은 나이다. 국 끓이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요리하시면 안 되는데요. 병원 규정상 비상용 시설을 개인이 사용하면 1시간만. 약속이 있어서. 민우는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는 계속 돌리고 있다. 누구랑 약속이세요? 굶은 사람들이랑. 민우는 고개를 갸웃한다. 굶은 사람들? 여기 병원에? 이때 27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간호사 정나래다. 38세의 그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낮잠을 자려고 옥상에서 바람을 쐬려 왔다가 연기 냄새를 맡았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음식 조리는 절대 안 됩니다. 나래의 목소리는 날카롭다. 1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위생과 안전에 민감해졌다. 할머니, 여기는 병원이에요. 위생상 문제가 있고 소방법도 위반이에요. 당장 치우세요. 오미자는 나래를 차분히 본다. 사람이 굶고 있어요. 밥 한 끼가 그렇게 큰 일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래는 할 말을 잇는다. 할머니의 눈빛에 뭔가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다. 할머니 진짜 안 돼요. 제가 신고해야 해요. 30분만 더 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오미자는 시계를 본다. 6시까지는 끓여야 한다. 정확한 시간에 가져다 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우는 이 상황을 계속 촬영한다. 할머니와 간호사의 대화, 끓고 있는 거대한 국솥, 옥상의 이상한 풍경.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다. 할머니, 이거 누구 주려고 끓이시는 거예요? 민우가 묻는다. 중환자실 보호자들이랑 길에서 자는 사람들. 나래의 표정이 바뀐다. 중환자실 보호자들? 그러고 보니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새는 가족들을 많이 본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할머니가 그분들 위해서 이걸? 그래. 나래는 복잡한 마음이 든다.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규정은 규정이다. 오미자는 정확히 오전 6시에 첫 번째 국밥통을 준비한다. 스테인리스 보온통에 국과 밥을 담는다. 50인분이다. 무게가 상당하지만 그녀는 25년간 버스 기사를 하며 단련된 체력으로 들어 올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가 다가온다. 괜찮아. 하지만 민우는 이미 보온통 한쪽을 잡았다. 둘이서 엘리베이터에 탄다. 몇 층이에요? 9층. 9층은 중환자실이 있는 층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보호자 대기실로 향한다. 대기실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의자에서 졸고 있고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고 있다. 국밥 드실 분 계세요? 오미자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든다. 얼마예요? 50대 남자가 묻는다. 공짜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밤새 불안해하던 얼굴들의 생기가 돈다. 오미자는 일회용 그릇에 국밥을 퍼준다. 뜨끈뜨끈한 국물에서 김이 올라온다. 양지가 부드럽게 씹히고 미역이 구수하다. 어머,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60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인다.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렇게 해주셨어요? 40대 남자가 묻는다.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6개월이 넘었다. 작년 말 퇴직금을 받은 후부터 시작했다. 민우는 이 광경을 보며 감동받는다. 유튜브 촬영은 잊고 그냥 지켜본다. 50인분이 순식간에 동난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할머니, 내일도 오세요. 네. 오미자는 빈 보온통을 들고 나온다. 이제 두 번째 배달을 할 차례다. 옥상에 올라가 두 번째 보온통을 준비한다. 역시 50인분이다. 이번에는 병원을 나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성함의 집 노숙인 쉼터로 향한다. 성함의 집은 오래된 2층 건물이다. 1층은 식당과 상담실, 2층은 임시숙소다. 74세의 박도연이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미자씨 또 오셨네요. 박도연이 반갑게 맞는다. 오늘도 50인분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거주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쉼터에는 30여 명의 노숙인들이 머물고 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들이다. 일거리를 찾지 못해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이곳에 온 사람들이다. 국밥 나왔습니다. 박도연이 알린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며칠 제대로 못 먹은 사람들도 있다. 오미자는 여기서도 정성스럽게 국밥을 퍼준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정성껏 담아준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60대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인다. 천사 같으신 분이야. 50대 여성이 눈물을 닦는다. 민우는 줄곧 따라와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유튜브 콘텐츠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순수한 감동이다.
쉼터에서 나오는 길에 박도연이 오미자에게 말한다. 미자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매일 이렇게 하시면 몸이 안 좋아지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미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다. 이것은 그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오전 7시 모든 배식이 끝났다. 오미자는 병원으로 돌아와 옥상을 정리한다. 설거지를 하고 가스불을 끈다. 내일 또 써야 하니까 깨끗하게 치운다. 민우는 궁금함을 참지 못한다. 할머니, 혹시 어디서 돈을 구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 내 돈이야. 그래도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왼손 등의 화상 흉터를 본다. 빚을 갚는 거야. 누구한테요? 모르는 사람한테. 민우는 더욱 궁금해진다. 모르는 사람한테 빚이라니? 하지만 오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정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탄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민우는 혼자 옥상에 남아 생각한다. 이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때 간호사 나래가 올라온다. 할머니는 가셨어요? 네, 다 정리하고 가셨어요. 나래는 옥상을 둘러본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다. 중환자실 보호자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나래가 말한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했다고. 할머니가 매일 이렇게 하신대요. 매일? 나래는 놀란다. 매일 이렇게 100인분을 끓여서 나눠주다니. 그럼 돈은 누가 되는 거야? 할머니 본인이 내신다고 해요. 나래는 복잡한 심정이 든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규정 위반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3장 5회 확산. 다음 날 오후 동대문 도매시장 상인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이 활발해진다. 장태원 형들, 그 할머니 사진 좀 봐봐. 그는 오미자가 현금을 꺼내는 모습과 대량의 식재료를 사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올린다. 박철수어? 이 할머니 매일 보는 분 아냐? 김순자 맞아. 우리 가게에서도 매일 미역 5포대씩 사가셔. 장태원 그게 문제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현금으로만 결제.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명호청과점 요즘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금 문제도 있고. 박철수 혹시 장기 밀매 아닐까? TV에서 봤는데 그런 애들이 현금으로만 거래한다더라. 장태원 나도 그런 생각했어. 아니면 돈 세탁. 상인들의 의심은 점점 커진다. 매일 새벽 4시 100인분의 식재료, 현금 결제, 규칙적인 패턴. 일반인의 행동 패턴이 아니다. 김순자 그런데 할머니 나이는 많으셔서 설마 그런 일에 연루되셨을까? 이명호 요즘 조직들이 나이 든 사람들 이용한다고 하던데 의심받지 않으니까. 장태원 일단 신고해볼까? 경찰서에. 박철수 그래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그날 저녁 장태원은 동대문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시장에 매일 새벽에 와서 현금으로만 대량 구매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뭔가 수상해서. 경찰관 어떤 점이 수상하신가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양을 사가요. 그것도 현금으로만. 100인분 정도 되는 양이에요. 경찰관 100인분이요? 그럼 어디 식당 하시는 분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혹시 장기 밀매나 돈 세탁 아닐까요? 경찰관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시간 되실 때 서류 작성하러 오세요. 신고는 접수됐지만 긴급 사안은 아니어서 즉시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소문은 지역 맘카페까지 퍼진다. 동대문 시장맘이라는 온라인 카페에 글이 올라온다. 조리하는 할머니 봤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 병문안 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새벽에 옥상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거대한 솥으로 국을 끓이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런 걸 해도 되나요? 위생도 걸리고. 혹시 불법 장사 아닐까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헉, 병원에서 그런 일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세요. 혹시 정신문제 있으신 거 아닐까요? 치매나. 병원 측에 신고하세요. 위험해요. 45세의 윤서아는 회사에서 이 글을 본다. 그녀는 대형 로펌에서 15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기업 법무다. 현실적이고 법리에 밝다. 설마 우리 엄마는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본다. 오미자는 서아에게 통장 관리를 맡겨뒀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다. 매월 1천만 원씩 현금 인출이 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개월간 총 8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이렇게 돈을 빼셨지? 서아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엄마,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뭐에 쓰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른다. 엄마? 필요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씩 현금으로 빼시면. 혹시 어디 속으신 거 아니에요? 안 속았어. 그럼 뭐에 쓰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오미자는 전화를 끊는다. 서아는 불안해진다. 어머니가 72세이니 혹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요즘 고령자 대상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서아는 인터넷에서 고령자 한정후견인을 검색한다.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다. 필요하다면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다음 날 오후 서아는 법무법인 정의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 이수진을 찾는다. 변호사님, 72세인 어머니가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매달 1,000만 원씩 현금으로 빼서 어디 쓰는지 말씀 안 해주시고. 혹시 치매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2023년에 담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정신적으로는 멀쩡하세요. 그런데 돈 쓰는 패턴이 이상해서. 이수진 변호사는 한정후견 제도를 설명한다. 어머님이 판단 능력은 있지만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법원에 신청하면 어머님의 카드 사용이나 현금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의학적 소견도 필요할 수 있어요. 서아는 고민에 빠진다. 어머니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지만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한편 서울중앙병원에서도 문제가 터진다. 48세의 기획실장 조연수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다. 병원 옥상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매일 불법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있고 소방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조연수는 즉시 경비실에 확인한다. 김 씨, 옥상에 불법 조리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봤어요. 민우는 난처해진다. 할머니를 신고할 수는 없다. 그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연수는 직접 CCTV를 확인한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노인 여성이 보인다. 이런, 정말 있네. 당장 제지해야겠어. 다음 날 새벽
조연수는 보안팀장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다. 오미자가 국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미자는 놀라지 않고 차분히 대답한다. 국 끓이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시고 나가주세요. 아직 다 안 됐어요. 안 됩니다. 위생상 문제도 있고 소방법 위반이기도 해요.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조연수는 출입금지 통보서를 꺼낸다. 할머니, 앞으로 이 병원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 서류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오미자는 서류를 받아보지만 서명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할머니 사정이고 저희는 병원 운영을 해야 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오미자는 할 수 없이 국을 끄고 정리한다. 반쯤 끓인 국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제 국밥 주신 할머니 오늘은 안 오시나? 맛있었는데. 간호사 나래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든다. 규정상으로는 맞는 조치지만 할머니의 선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성함의 집에서도 박도연이 걱정한다. 미자 씨가 오늘은 안 오시네.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거주자들도 아쉬워한다. 할머니 국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내일은 오시겠지? 오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다. 29년 전부터 시작된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갑에서 낡은 영수증을 꺼낸다. 1995년 10월 15일, 가격은 3만 원이다. 손글씨로 빚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29년 전 그 청년을 위해 산 담요였다. 하지만 전해주지 못했다. 그때 서아가 집에 온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엄마가 돈을 뭐에 쓰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병원에서 뭔가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미자는 딸을 본다. 서아의 표정이 심각하다. 엄마 걱정하는 거야? 당연히 걱정이죠. 매달 1,000만 원씩 현금으로 빼시면서 뭐에 쓰는지 말씀도 안 해주시고 혹시 누가 협박하거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말 답답해요. 오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좋은 일에 쓰고 있어. 좋은 일이 뭔데 그렇게 비밀스러워요? 나중에 알려줄게. 서아는 답답해한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장 장부의 비밀. 다음 날 새벽 오미자는 여전히 도매시장에 간다. 병원에서는 못 끓이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태원은 오미자를 보며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어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 할머니, 오늘도 같은 양이세요? 그래. 계산을 하는데 오미자의 가방에서 두꺼운 공책이 떨어진다. 장태원이 주워주려다가 펼쳐진 페이지를 보게 된다. 2024년 7월 3일 사골 30kg, 양지 10kg, 미역 5포대, 쌀 40kg, 과일 30kg. 총 구매 금액 137만 원. 구원 1095그릇. 메일에 구매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 빨간 잉크로 무명이라고 적힌 부분도 보인다. 장태원은 깜짝 놀란다. 이게 뭐지?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오미자는 공책을 받아든다. 29년간 써온 일기장 같은 것이다. 할머니, 혹시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오미자는 태원을 본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어요? 네. 태원은 가게의 문을 잠시 닫고 오미자와 함께 시장 안 커피숍에 앉는다. 할머니, 사실 저희가 신고를 했어요. 현금으로만 거래하시고 행동이 수상해서. 오미자는 놀라지 않는다.
그럴 만해요. 나도 이상했을 거야. 그런데 이 장부를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서요. 오미자는 오랫동안 침묵한다. 그리고 입을 연다. 1995년 겨울이었어요. 12월 15일 동서울 터미널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때 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버스에서 내리는 중이었어요. 태원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겁이 나서 얼어 있었는데 20살 남짓한 청년이 나를 밀쳐냈어요.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오미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아이가 나를 밀치는 바람에 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연기에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와서 데려갔는데 이름을 묻고 싶었지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만 하고는 의식을 잃었어요. 태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 후로 그 아이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구원이라는 건 그 아이가 나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미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 1999년 2월 내 아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간질성 폐렴이었어요. 21살이었는데 목소리가 더욱 떨린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며칠을 지새웠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라면 하나 끓일 곳도 없었고 병원 식당은 너무 비쌌어요. 다른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힘들어했어요. 태원은 오미자의 손을 잡는다. 아들이 마지막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한 말이 엄마, 뜨끈한 국밥 먹고 싶다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오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들이 죽고 나서 생각했어요. 그때 누군가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들도 나도 다른 보호자들도.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거군요. 그래요. 무명 청년에게 진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태원은 감동받는다. 그동안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럽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때 오미자는 장부맨 뒤에서 봉투를 꺼낸다. 오래된 편지 봉투다. 이건 뭐예요? 29년 전에 받은 편지예요. 그 청년과 관련된 봉투에는 성함의 집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보낸 날짜는 1995년 12월 20일이다. 성함의 집? 그 노숙인 쉼터요? 네, 그곳 운영하시는 분이 보낸 편지예요.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오미자는 29년 동안 이 편지를 열어보지 못했다. 그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였다. 태원은 오미자를 설득한다. 할머니 이제는 읽어보세요.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미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직은 안 돼요. 내가 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할 일이 뭐예요? 일만 그릇이요. 무명 청년이 구해준 생명 하나에 대한 보답으로 1만 그릇을 나눠주려고 해요. 지금까지 8,347그릇 했어요. 태원은 장부의 누계를 확인한다. 정말로 8,347그릇이라고 적혀 있다. 그럼 1,653그릇 더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빚을 갚은 거예요. 태원은 마음이 뭉클해진다. 이 할머니는 29년 동안 이 일을 생각해왔고 작년부터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도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병원에서도 못하게 한다고 하셨고.
오미자는 고민에 빠진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긴 하다. 그때 태원의 휴대폰이 울린다. 동료 상인들에게서 온 메시지다. 태원아, 할머니 일 어떻게 됐어?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태원은 오미자를 본다. 할머니, 제가 다른 상인들한테도 사정을 설명해도 될까요? 그분들도 오해하고 계세요. 그래도 돼요. 네, 진실을 알면 다들 도와주실 거예요. 5장 정면 충돌. 서아는 법원에 한정우견 임시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피우견인 오미자 72세가 최근 비정상적인 재산 관리 행태를 보이고 있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오미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된다. 그리고 결정이 날 때까지 카드 사용과 현금 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엄마, 제가 한정우견인 신청을 했어요. 오미자는 서아를 본다. 그게 뭐야? 엄마가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하면 제가 엄마 재산을 관리하게 돼요. 오미자의 표정이 굳어진다. 왜 그런 걸 해? 엄마가 매달 1,000만 원씩 빼서 어디 쓰는지 말씀도 안 해주시잖아요. 혹시 사기 당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왜 간섭해? 그게 아니라 엄마 이해해 주세요. 8억이라는 큰 돈인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금세 떨어져요. 엄마 치료비도 필요하고. 오미자는 화가 난다. 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속상하다. 서아야, 엄마가 뭔가 잘못된 일 하는 것 같아? 아니요. 하지만 그럼 믿어줘. 엄마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에 쓰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오미자는 망설인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일만 그릇을 다 채우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요?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요? 모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다. 한편 병원에서도 문제가 커진다. 조연수 기획실장은 소방서에 신고한다. 병원 옥상에서 불법 조리 행위가 있었습니다.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 주세요. 소방서에서 나와 병원 옥상을 점검한다. 비상용 가스레인지를 개인이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다. 이건 명백한 소방법 위반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조연수는 만족한다. 이제 그 할머니가 다시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새로 설치하고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인다. 오미자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식재료를 산다. 하지만 어디서 끓일지가 문제다. 집에서 끓이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그녀는 집 앞마당에서 시도해 본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여러 개 놓고 큰 솥을 올린다. 하지만 화력이 부족하고 바람 때문에 제대로 끓지 않는다. 아무래도 실내에서 해야겠다. 오미자는 집 안에서 끓이기로 한다. 거실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4개를 놓고 큰 솥들을 올린다. 하지만 집 안은 연기로 가득 찬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웃들이 화재 신고를 할 정도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아요. 요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가 있다. 양이 많아서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 오미자는 보온통을 여러 개 사서 집에서 끓인 국을 담아 가려고 한다. 하지만 50인분을 담으려면 보온통이 20개는 있어야 한다. 무게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그녀는 무리하게 큰 보온통 몇 개에 담아서 나가려다가 계단에서 넘어진다. 왼손이 먼저 나가면서 화상을 입는다. 29년 전 흉터 위로 새로운 상처가 난다. 아! 오미자는 손을 부여잡고 아파한다.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다.
옛 흉터가 다시 벌어진 것 같은 아픔이다. 이웃이 도와주려 하지만 오미자는 괜찮다고 한다. 병원 가세요. 화상이 심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다. 손이 너무 아프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밥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환자실 보호자들은 오늘도 기다린다. 그 할머니 언제 오시지? 어제도 안 오셨는데. 성함의 집에서도 거주자들이 아쉬워한다. 할머니 국밥 그리워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요? 박도연도 걱정한다. 며칠째 오미자가 오지 않는다. 한편 민우는 인터넷에서 1995년 동서울 터미널 화재 사건을 검색한다.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본다. 동서울 터미널 화재 승객 1명 구조. 구조 청년 신원 미상. 터미널 화재로 20대 남성 중상. 구조된 버스기사 고마운 분 찾고 싶다. 기사를 읽어보니 오미자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정말로 29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민우는 더 찾아본다.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터미널 화재 구조 청년, 연기 흡입으로 위중. 노숙인 쉼터 거주자로 밝혀져. 성함의 집 거주 청년, 터미널 화재 구조 활동 중 중상. 성함의 집? 그곳은 지금 오미자가 국밥을 가져다주는 그 쉼터다. 우연의 일치일까? 민우는 성함의 집을 찾아간다. 박도연 소장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제가 서울중앙병원 경비인데요. 혹시 1995년 터미널 화재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박도연의 표정이 변한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그때 구조활동을 한 청년이 이곳 거주자였다고 하는데. 맞아요. 재우였어요. 곽재우. 민우는 가슴이 뛴다. 그 청년의 이름을 알아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박도연은 오랫동안 침묵한다. 재우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손상이 악화되어서. 민우는 충격을 받는다. 그 청년이 죽었다는 것이다. 혹시 그때 구조된 분을 아세요? 버스기사였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재우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분을 찾고 싶어 했는데. 박도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낸다. 이건 재우가 남긴 거예요. 그분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29년째 전하지 못했어요. 편지요? 네, 재우가 마지막에 쓴 거예요. 민우는 깨닫는다. 오미자가 그 버스기사고 곽재우가 그 청년이다. 그리고 이 편지가 29년간 전해지지 못한 메시지다. 소장님, 제가 그분을 알아요. 정말이요? 네, 지금도 이곳에 국밥을 가져다 주시는 할머니세요. 박도연은 깜짝 놀란다. 그 할머니가 그때 그분이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29년 만에 재우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됐다. 장태원은 동대문 시장 상인회 비상회의를 소집한다. 평소라면 오후에나 모이는 상인들이 새벽 7시에 모였다. 15명의 상인들이 대한정육점 안쪽 사무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는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크게 오해했던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모셨습니다. 태원의 표정이 진지하다. 상인들도 긴장한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혹시 그 할머니 때문인가? 박철수가 묻는다. 맞습니다. 오미자 할머니 말이에요. 태원은 지난 이틀간 알게 된 오미자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준다. 1995년 동서울 터미널 화재 사건부터 시작해서 무명 청년 곽재우의 구조행위, 1999년 아들의 죽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새벽 국밥 나눔 활동까지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 특히 김순자는 중간중간 눈물을 닦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와서 현금으로 100인분씩 사가신 건 장기밀 매나 돈 세탁이 아니라 중환자실 보호자들과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어요. 태원이 대답한다. 어머나. 이명호가 탄식한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 그럼 매일 137만 원씩 본인 돈으로 내셨다는 거야? 박철수가 놀란다. 네. 작년 말에 받은 퇴직금과 산재 위자료로요. 매달 1,000만 원씩 쓰고 계셨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린다. 72세 할머니가 혼자 그런 큰일을 해오고 있었다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김순자가 묻는다. 병원에서 출입금지 당하셨어요. 옥상에서 조리하는 게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요. 그럼 지금은 못하고 계신다는 거네? 집에서 끓여서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한계가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요. 며칠 전에는 넘어져서 손까지 다치셨다고 해요.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명호가 말한다. 맞아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태원이 미리 준비한 계획서를 꺼낸다. 우리 상인회에서 새벽 국밥 봉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상인들이 관심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첫째, 식재료는 우리가 원가로 공급해드려요. 각 점포별로 20% 할인해드리면 할머니 부담이 월 200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둘째, 시장 2층에 있는 공용 조리실을 개방해서 거기서 조리하시게 해드려요. 위생시설도 완비되어 있고 가스비는 시장에서 부담하는 거죠. 셋째, 배송은 우리가 교대로 도와드려요. 매일 새벽 2명씩 배정해서 병원과 쉼터로 나눠서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넷째, 부족한 운영비는 상인회 복지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지원해요. 상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본다. 김순자가 먼저 손을 든다. 찬성이에요. 할머니 혼자 그런 큰일을 하시게 둘 수는 없죠. 나도 찬성. 박철수도 동조한다. 우리가 의심까지 했는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지.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매달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병원에서 허가해 줄까? 이미 출입금지 시켰는데. 태원이 설명한다. 병원 문제는 정식으로 접근해 봐야죠. 불법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정식 절차를 밟으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재정 문제는 태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월 100만 원은 기부하겠습니다.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동참 의사를 밝힌다. 나도 월 50만 원 할게. 우리 가게도 30만 원씩 낼게. 결국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보류 2표로 프로젝트가 통과된다. 상인회장 이성구가 마무리 발언을 한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동대문 시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장이 되는 거네요. 할머니께서 씨앗을 뿌려주셨으니 우리가 꽃을 피워봅시다. 한편 서울중앙병원에서는 김민우가 간호사 정나래를 찾아간다. 야간 근무를 마친 나래는 피곤해 보인다. 나래 누나, 잠깐 시간 있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일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요. 민우는 며칠간 조사한 내용을 나래에게 들려준다. 1995년 터미널 화재 사건, 곽재우라는 청년의 구조활동, 그리고 현재 오미자가 하고 있는 일의 진짜 의미. 정말이야? 나래는 깜짝 놀란다. 그럼 그 할머니가 29년 전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거야?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그때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이에요. 나래는 복잡한 마음이 든다. 그동안 규정 위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누나한테 부탁이 있어요. 민우는 계획을 설명한다. 병원 측에 정식으로 보호자 조식 지원 사업을 제안하자는 것이다. 병원 지하 1층에 공용 조리실이 있잖아요. 원래는 대량 급식용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죠. 맞아. 위생시설도 완비되어 있고 거기서 정식으로 조리해서 중환자실 보호자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규정에도 맞고 안전하기도 하고. 나래는 고민한다. 15년째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야간 보호자들의 고충을 많이 봤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밤새 라면 하나로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반대할 텐데 이미 할머니를 출입금지 시켰잖아. 그래서 간호부에서 먼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 가족 복지 차원에서요. 나래는 생각해 본다. 간호부장은 환자와 가족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 내가 간호부장님께 말씀드려 볼게.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해? 동대문 시장 상인회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요. 외부 후원이니까 병원 부담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럼 병원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네. 그날 오후 정나래는 간호부장 최영희를 찾아간다. 부장님, 제안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제안? 나래는 상황을 설명하고 보호자 조식 지원 사업을 제안한다. 최영희는 관심을 보인다. 야간 보호자들 문제는 나도 늘 고민이었어.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외부 후원으로 해결된다고 해요. 동대문 시장 상인회에서 지원하겠다고 하고요. 최영희는 놀란다. 시장에서? 왜? 나래는 오미자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준다. 최영희도 감동받는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기획실장님이 반대하실 것 같은데. 내가 설득해 볼게.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야. 같은 시간 성암의 집에서는 박도연이 29년간 간직해온 편지를 다시 꺼내본다. 노란색으로 바랜 봉투에는 곽재우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고 그 아래 그분께 전해주세요 라고 쓰여 있다. 박도연은 편지를 열어본 적이 없다. 재우가 죽기 전에 그분을 찾으면 전해달라고 했는데 29년 동안 그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전 김민우가 와서 한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이 바로 지금 매일 국밥을 가져다주는 오미자인 것 같다. 정말 그분이 맞을까? 박도연은 1995년 당시를 떠올린다. 재우는 성암의 집에 온 지 6개월 된 청년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이곳에 왔다. 성실하고 착했다. 다른 거주자들도 재우를 좋아했다. 그날은 12월 15일이었다. 재우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서울 터미널 근처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고 했다. 소장님,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도와야 해요. 재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연기가 자욱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던 여성을 밀어내며 구조했다. 하지만 재우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소장님, 그분 괜찮아요? 제대로 나오셨어요? 재우는 자신이 아픈데도 그분 걱정만 했다. 응, 무사하다고 하더라. 너 덕분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재우는 며칠 동안 생사를 오갔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소장님, 그분께 편지를 써드리고 싶어요. 무슨 편지? 감사하다는 말이요. 그리고 제가 못 드린 따뜻한 밥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달라고요. 박도연은 재우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받아 적었다. 그리고 재우는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 편지를 전할 때가 온 것 같다. 박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우에게 전화를 건다. 민우 씨인가요? 저 박도연입니다.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 할머니, 오미자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네, 물론이죠. 언제 만나실래요? 지금 당장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 드려볼게요. 30분 후 오미자와 민우 그리고 서아가 성함의 집을 찾는다. 박도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미자 씨, 소장님.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본다. 29년간 이어진 인연의 고리가 드디어 연결되는 순간이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박도연의 사무실은 소박하다. 벽에는 성함의 집 연역과 거주자들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중에 젊은 곽재우의 사진도 보인다. 그분이 재우인가요? 오미자가 묻는다. 네,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박도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낸다. 재우가 마지막에 미자 씨께 전해달라고 남긴 편지예요. 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는다. 29년간 궁금했던 그 청년의 마지막 말. 이제 읽어봐도 될까요? 그래야죠. 재우가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7장 무명 청년의 이름. 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연다. 29년 전 곽재우가 병상에서 약한 힘으로 쓴 글씨가 나타난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하다. 그분께 저는 곽재우입니다. 23살이고 성함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동서울 터미널에서 아주머니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셔서 이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주머니, 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곧 하늘나라로 갈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못 드린 따뜻한 밥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가족들에게요. 병원에서 밤새우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제 어머니가 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그랬거든요. 그때 누군가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했어요. 아주머니가 받으신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선한 마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머니를 도왔듯이 아주머니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박 소장님이 꼭 편지를 쓰라고 하셔서 씁니다. 아주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만나면 그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이 드셔요. 저도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밥이 그리워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를 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995년 12월 20일 곽재우 올림. PS. 박 소장님께서 아주머니를 찾으시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29년이 걸리더라도 꼭 전해달라고요. 편지를 다 읽은 오미자는 주저앉는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29년간 궁금했던 그 청년의 마음을 드디어 알게 됐다. 재우가 나보다 먼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박도연도 함께 운다.
29년 만에 재우의 마지막 소원이 전해진 것이다. 재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자기가 아픈데도 다른 사람 걱정만 했어요. 서아도 감동받는다. 어머니가 29년간 간직해온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만난 것이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약속을 29년간 지켜오셨다니. 민우도 눈물을 닦는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에 있다니. 할머니, 이제 재우 씨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신 거네요. 오미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직 다 못했어. 1만 그릇까지 1653그릇 더 해야 해. 할머니, 재우야, 이제 내 이름을 알았으니까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있겠다. 고마워. 오미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29년간 무명이라고 불렀던 그 청년에게 드디어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됐다. 그때 박도연이 말한다. 미자 씨 혼자 하지 마세요. 재우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재우가 편지에서 말했잖아요. 선한 마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그건 아주머니가 혼자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민우가 거둔다. 맞아요. 이제 시장 상인들도 병원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다들 도와주고 싶어 해요. 이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린다. 법무법인 동료에게서 온 전화다. 네, 이수진 변호사님.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서아가 전화를 끊고 말한다. 엄마, 한정우견 신청 취소할게요. 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서아는 어머니를 껴안는다. 엄마,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인 문제들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고맙다, 서아야. 박도연이 재우의 사진을 꺼낸다. 이제 재우에게도 말해줄 수 있겠네요. 아주머니를 찾았다고, 그리고 아주머니가 재우의 소원을 이루고 계시다고. 그날 저녁 서울중앙병원에서는 임시이사회가 열린다. 안건은 보호자 조식 지원 사업 승인 여부다. 병원장 김성수가 회의를 주재한다. 오늘 안건에 대해 각 부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간호부장 최영희가 먼저 발언한다. 적극 찬성합니다. 야간 보호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15년간 봐왔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환자 가족들이 더 안정적으로 간병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환자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획실장 조연수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다.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외부 인력이 병원 내에서 조리 활동을 하면 위생이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식중독이라도 발생하면 병원 책임 문제가 됩니다. 총무부장이 반박한다. 하지만 지하 조리실은 대량 급식을 위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모든 위생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소방 안전도 문제 없어요. 홍보팀장도 찬성 의견을 낸다. 이건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사람 중심 병원이라는 우리 비전에도 부합하고 대외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산 부담도 없습니다. 외부 후원으로 운영되니까요. 재무팀장이 덧붙인다. 논의 끝에 투표를 진행한다. 참석자 7명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사업이 승인된다. 병원장이 결정을 발표한다. 보호자 조식 지원 시범 사업을 승인합니다. 단,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그리고 3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연수는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동대문 시장에서는 새벽 국밥 봉사단 발대식이 열린다. 시장 2층 공용 공간에 20명의 상인들이 모인다. 상인회장 이성구가 인사말을 한다.
오늘부터 우리 동대문 시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장이 됩니다. 오미자 할머니께서 심어주신 선한 씨앗을 우리가 키워나가겠습니다. 장태원이 봉사단장으로 선출된다. 우리 봉사단의 목표는 오미자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교대로 활동하겠습니다. 김순자가 손을 든다. 할머니 혼자 하실 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하루 200인분까지 가능할 거예요. 조리팀 4명, 배송팀 4명이 매일 교대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오미자는 감동받는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우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할머니가 시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들 뿐이에요. 서아도 봉사단에 합류한다. 저도 주말에는 참여하겠습니다. 법무 지원이나 행정 업무도 도와드릴게요. 2025년 3월 15일 서울중앙병원 지하 1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린다. 새벽 국밥실 마이너스 무명 제우 기념.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선한 마음은 계속 이어진다고 새겨져 있다. 첫날 오전 5시 오미자는 새로 마련된 조리실에 선다. 29년간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는 수십 명의 어깨에 분산되어 있다. 장태원과 김순자가 새벽 4시부터 사고를 우리고 있다. 최신 위생시설을 갖춘 조리실에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국을 끓일 수 있다. 하루 200인분도 문제없다. 할머니 국물 맛 좀 봐주세요. 태원이 국자를 내민다. 오미자는 맛을 본다. 25년간 버스기사를 하며 터득한 요리 경험으로 단번에 판단한다. 소금 조금 더. 그리고 미역 5분만 더 끓여. 알겠습니다. 간호사 정나래와 동료들이 배식 준비를 한다. 일회용 그릇부터 수저, 냅킨까지 모든 것이 위생적으로 준비된다. 첫날이라 긴장되네요. 나래가 말한다. 괜찮아요. 마음만 따뜻하면 돼요. 오미자가 웃는다. 오전 6시 드디어 문이 열린다. 중환자실 보호자들이 하나둘 줄을 선다. 첫 번째는 50대 남성이다.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 정말 무료인가요? 네, 그냥 드세요. 오미자가 국밥을 퍼준다. 남성은 첫 숟가락을 뜨더니 눈물을 글썽인다. 3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70대 할머니야. 손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 할매 많이 드세요. 고맙구나, 고마워. 이런 게 어디 있노? 줄이 점점 길어진다. 중환자실 보호자들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 경비원들도 함께 선다. 병원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들도 온다. 우리도 받아도 되나요? 60대 미화원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당연하죠. 모든 분들께 드려요. 나래가 답한다. 200인분이 1시간 만에 동난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하다. 내일도 하시나요? 네, 매일 해요. 정말 감사해요. 힘이 나네요. 오전 7시 성암의 집으로 향하는 두 번째 배송이 시작된다. 민우와 서아가 보온통을 나른다. 엄마, 무겁지 않으세요? 서아가 걱정한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성암의 집에서는 박도연이 기다리고 있다. 거주자들도 일찍부터 모여 있다. 미자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제 고생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거주자들이 하나씩 국밥을 받아간다. 60대 남성이 오미자에게 인사한다. 할머니, 저 취직됐어요. 작은 식당이지만 주방 보조로.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열심히 하세요. 할머니 국밥 먹고 힘이 났어요.
고마워요. 50대 여성 거주자가 오미자에게 편지를 건넨다.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썼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미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린다. 이런 일이야말로 재우가 원했던 것이다. 배식을 마치고 조리실로 돌아와 정리를 한다.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할머니 오늘 몇 그릇이었죠? 태원이 묻는다. 오미자는 장부를 펼친다. 29년간 써온 그 장부다. 오늘 200그릇. 총 9,847그릇. 그럼 153그릇만 더 하면 10,000그릇이네요. 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서아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엄마, 10,000그릇 채우면 끝내실 거예요? 오미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재우가 원한 건 내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였어. 그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3월 20일 드디어 10,000번째 그릇을 채우는 날이 왔다. 오미자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국을 끓인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네요. 나래가 말한다. 네, 29년 만에 약속을 지키는 날이에요. 10,000번째 그릇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8세 소녀였다. 할머니가 입원해서 병원에 온 아이였다. 아가야, 이거 먹을 수 있어? 네, 맛있어 보여요. 소녀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환하게 웃는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도 이런 거 드시면 빨리 나으실까요? 오미자는 소녀를 보며 생각한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까? 그렇다면 재우의 마음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후에 10,000그릇 달성 기념식이 열린다. 병원 로비에서 소규모로 진행된다. 병원장이 인사말을 한다. 오미자 할머니의 선행이 우리 병원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태원이 상인회를 대표해서 감사패를 전달한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겠습니다. 박도현도 성함의 집을 대표해서 온다. 재우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할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니까요. 민우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 모습을 중계한다.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다. 댓글들이 쏟아진다. 감동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세상이 아직 따뜻해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온라인 후원 문의가 폭주한다. 전국에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신청도 들어온다. 오미자가 마이크 앞에 선다. 29년 전 곽재우라는 청년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갚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재우는 저에게 선한 마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0,000그릇을 채웠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요. 재우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념식이 끝난 후 오미자는 혼자 옥상에 올라간다. 29년 전 화재 현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곳 병원 옥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났다.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재우야, 고마워. 네가 알려준 대로 했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온다. 마치 재우가 대답하는 것 같다. 서아가 올라온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서아야, 와서 함께 앉아. 모녀가 나란히 앉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29년 동안 이 마음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그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너도 시장 사람들도 병원 직원들도 모두 함께잖아. 서아가 어머니의 왼손 등을 본다. 29년 된 화상 흉터 위로 최근에 생긴 새 상처가 겹쳐 있다. 엄마 손 이제 안 아프세요? 응. 이상하게 안 아파.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서아는 작은 반창고를 꺼내서 어머니 손등에 붙여준다. 이젠 제가 끓일게요, 엄마. 고마워, 서아야. 해가 지기 시작한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국밥실에는 따뜻한 국 냄새가 날 것이다. 오미자 혼자가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냄새가. 그날 밤 오미자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구원 1만 그릇 달성이라고 적고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쓴다. 새로운 시작. 재우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펜을 내려놓는다. 29년간의 빚은 갚아졌다. 이제 새로운 약속이 시작된다. 병원 지하에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태원과 순자가 내일 쓸 식재료를 정리하고 나래와 동료들이 배식 도구를 점검한다. 간판에 불이 켜진다. 새벽 국밥실 마이너스 무명 제우 기념. 그 아래 작은 글씨가 환하게 빛난다. 국밥은 사람을 살립니다. 25년 전 오미자의 좌우명이었던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국밥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마음이 마음을 살리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되면 또다시 도매시장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새벽 6시가 되면 병원 지하에 배고픈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곽재우의 마음이 함께할 것이다. 이름 없이 사라진 선행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29년 전 겨울밤 터미널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이제 수천 명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미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다. 그 별을 보며 속삭인다. 재우야, 우리 약속 지켰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어갈 거야. 별빛이 더욱 환해진다. 마치 재우가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다. 2025년 3월 15일 서울중앙병원 지하 1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린다. 새벽 국밥실 마이너스 무명 재우 기념.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선한 마음은 계속 이어진다고 새겨져 있다. 첫날 오전 5시 오미자는 새로 마련된 조리실에 선다. 29년간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는 수십 명의 어깨에 분산되어 있다. 장태원과 김순자가 새벽 4시부터 사고를 우리고 있다. 최신 위생시설을 갖춘 조리실에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국을 끓일 수 있다. 하루 200인분도 문제없다. 할머니, 국물 맛 좀 봐주세요. 태원이 국자를 내민다. 오미자는 맛을 본다. 25년간 버스기사를 하며 터득한 요리 경험으로 단번에 판단한다. 소금 조금 더. 그리고 미역 5분만 더 끓여. 알겠습니다. 간호사 정나래와 동료들이 배식 준비를 한다. 일회용 그릇부터 수저, 냅킨까지 모든 것이 위생적으로 준비된다. 첫날이라 긴장되네요. 나래가 말한다. 괜찮아요. 마음만 따뜻하면 돼요. 오미자가 웃는다. 오전 6시 드디어 문이 열린다. 중환자실 보호자들이 하나둘 줄을 선다. 첫 번째는 50대 남성이다.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 정말 무료인가요? 네, 그냥 드세요. 오미자가 국밥을 퍼준다. 남성은 첫 숟가락을 뜨더니 눈물을 글썽인다. 3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70대 할머니야. 손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 할매 많이 드세요. 고맙구나, 고마워. 이런 게 어디 있노? 줄이 점점 길어진다. 중환자실 보호자들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 경비원들도 함께 선다. 병원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들도 온다. 우리도 받아도 되나요? 60대 미화원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당연하죠. 모든 분들께 드려요. 나래가 답한다. 200인분이 1시간 만에 동난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하다. 내일도 하시나요? 네, 매일 해요. 정말 감사해요. 힘이 나네요. 오전 7시 성암의 집으로 향하는 두 번째 배송이 시작된다. 민우와 서아가 보온통을 나른다. 엄마, 무겁지 않으세요? 서아가 걱정한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성암의 집에서는 박도연이 기다리고 있다. 거주자들도 일찍부터 모여 있다. 미자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제 고생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거주자들이 하나씩 국밥을 받아간다. 60대 남성이 오미자에게 인사한다. 할머니, 저 취직됐어요. 작은 식당이지만 주방 보조로.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열심히 하세요. 할머니 국밥 먹고 힘이 났어요. 고마워요. 50대 여성 거주자가 오미자에게 편지를 건넨다.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썼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미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린다. 이런 일이야말로 재우가 원했던 것이다. 배식을 마치고 조리실로 돌아와 정리를 한다.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할머니, 오늘 몇 그릇이었죠? 태원이 묻는다. 오미자는 장부를 펼친다. 29년간 써온 그 장부다. 오늘 200그릇. 총 9,847그릇. 그럼 153그릇만 더 하면 10,000그릇이네요. 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서아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엄마, 10,000그릇 채우면 끝내실 거예요? 오미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재우가 원한 건 내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였어. 그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3월 20일 드디어 10,000번째 그릇을 채우는 날이 왔다. 오미자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국을 끓인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네요. 나래가 말한다. 네, 29년 만에 약속을 지키는 날이에요. 10,000번째 그릇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8세 소녀였다. 할머니가 입원해서 병원에 온 아이였다. 아가야, 이거 먹을 수 있어? 네, 맛있어 보여요. 소녀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환하게 웃는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도 이런 거 드시면 빨리 나으실까요? 오미자는 소녀를 보며 생각한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까? 그렇다면 재우의 마음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후에 10,000그릇 달성 기념식이 열린다. 병원 로비에서 소규모로 진행된다. 병원장이 인사말을 한다. 오미자 할머니의 선행이 우리 병원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태원이 상인회를 대표해서 감사패를 전달한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겠습니다. 박도현도 성암의 집을 대표해서 온다. 재우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할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니까요. 민우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 모습을 중계한다.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다.
댓글들이 쏟아진다. 감동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세상이 아직 따뜻해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온라인 후원 문의가 폭주한다. 전국에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신청도 들어온다. 오미자가 마이크 앞에 선다. 29년 전 곽재우라는 청년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갚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재우는 저에게 선한 마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그릇을 채웠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요. 재우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념식이 끝난 후 오미자는 혼자 옥상에 올라간다. 29년 전 화재 현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곳 병원 옥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났다.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재우야, 고마워. 네가 알려준 대로 했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온다. 마치 재우가 대답하는 것 같다. 서아가 올라온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서아야, 와서 함께 앉아. 모녀가 나란히 앉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29년 동안 이 마음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그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너도 시장 사람들도 병원 직원들도 모두 함께잖아. 서아가 어머니의 왼손 등을 본다. 29년 된 화상 흉터 위로 최근에 생긴 새 상처가 겹쳐 있다. 엄마 손 이제 안 아프세요? 응. 이상하게 안 아파.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서아는 작은 반창고를 꺼내서 어머니 손등에 붙여준다. 이젠 제가 끓일게요, 엄마. 고마워, 서아야. 해가 지기 시작한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국밥실에는 따뜻한 국 냄새가 날 것이다. 오미자 혼자가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냄새가. 그날 밤 오미자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구원 1만 그릇 달성이라고 적고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쓴다. 새로운 시작. 재우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펜을 내려놓는다. 29년간의 빚은 갚아졌다. 이제 새로운 약속이 시작된다. 병원 지하에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태원과 순자가 내일 쓸 식재료를 정리하고 나래와 동료들이 배식 도구를 점검한다. 간판에 불이 켜진다. 새벽 국밥실 마이너스 무명 재우 기념. 그 아래 작은 글씨가 환하게 빛난다. 국밥은 사람을 살립니다. 25년 전 오미자의 좌우명이었던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국밥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마음이 마음을 살리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되면 또다시 도매시장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새벽 6시가 되면 병원 지하에 배고픈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곽재우의 마음이 함께할 것이다. 이름 없이 사라진 선행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29년 전 겨울밤 터미널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이제 수천 명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미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다. 그 별을 보며 속삭인다. 재우야, 우리 약속 지켰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어갈 거야. 별빛이 더욱 환해진다. 마치 재우가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다.